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라이브 방송과 좀 다르게 생물 파트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거고, 요거는 또 지금 현재 시간 9시 40분 정도 되는데, 요건 녹화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할까 합니다. 한 30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요. 어,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또 재미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54페이지 보면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이 기층은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기로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어,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좀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층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좀 배웠을 건데, 음, 자, 배웠을 건데, 여기 또 안 지워지네요.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예,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은 대륙권, 그 다음에 승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대륙권은 바로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뭐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는데, 이 대륙권의 공기 분포를 한번 봅시다. 대륙권의 공기 분포를 보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위쪽이 온도가 낮고 아래쪽이 따뜻하니까 아래쪽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층을 대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류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자꾸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수증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증기를 놓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비가 생기고, 뭐 구름이 발생하고 흐리고 맑고 날씨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대류층입니다. 그걸 공기 불안정해요. 그러다가 그 층이 끝나고 나면 승천권이라는 곳이 시작되는데, 승천권은 온도 분포를 보세요.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높아요. 아래쪽이 이미 낮고 위쪽은 이미 따뜻해.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 구조를 가집니다. 그게 승천권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뭐 국내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굉장히 멀리 가는 비행기들은 이 승천권의 아래쪽이 기층이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비행기 항로로 삼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승천권의 중간 정도에 올라가면 바로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오존 O3로 돼 있죠. 여기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요 층이 있음으로 해서 승천권이 온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약에 없다면 아마 온도 분포는 승천권이나 중간권이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마 한번 그려볼까요? 아, 이런 이런 커브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커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이런 커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승층권. 됐죠? 그 다음에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누구랑 닮았어요? 대륙권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쪽의 온도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대류가 일어나.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저 아래쪽의 대륙권에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섞이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때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유성이 여기서 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권이 끝나면 열권인데 열권은 왜 온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느냐 하면은 태양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맞죠?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리 공기층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점은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권과 열권 사이가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고 이 열권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한 번쯤은 보고 싶어하는 오로라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열권이 되겠습니다. 이 층상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원 넘어가면 바로 중요한 그 용어 하나가 나오죠. 복사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보면 요 실험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는 좀 없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깡통에다 온도계를 꽂고 맞죠? 여기에 전등을 하나 킵니다. 전등을 켜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열이 적외선 등을 켜다 보면 여기 깡통 안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겠죠. 상승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한도 끝도 없이 상승할까요? 맞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데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처음에 적외선 등을 켜면 온도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평한 지점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요때 요 지점, 평평함이 나타난 요 지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사 평형.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을 때의 그때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이 열을 지구가 받아서 지구가 다시 내보내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러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한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복사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면 되고 요거 누르면 한번 있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 지구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방금 배웠던 태양 복사 에너지 받는 만큼하고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에는 없는 뭐가 있죠?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 쉽게 말하면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 뜨거워.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빨리 식어버려 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이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대기가 없을 때는. 하지만 우리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불을 쏙 덮어놓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약간의 어떤 에너지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을 바로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대기가 있음으로써 지구 기후가 온화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럼 뭐가 나쁜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얘가 나쁜 거죠. 이렇게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온난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죠. 지구 온난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간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건데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 나이가 42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100년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바로 인간이 어떤 걸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화석 연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의 제일 주범은 이산화탄소와 CO2, CH4, 메탄이에요. 근데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자연스럽고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뭘 신경 쓰냐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주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를 사람들은 고민해요. 이것들이 바로 온실 효과를 넘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 인류한테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자,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거죠.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 그 다음에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용어 정리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단은 바로 구름과 강수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아까 얘기했죠. 대륙권에서 공기가 막 섞이면서 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알겠죠? 그 수증기를 여기 나와 있죠.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걸 포화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포화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래프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런 걸 제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해는 하되 외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가로축은 뭡니까? 기온이에요. 온도. 세로축은 뭡니까? 수증기의 양입니다. 요때 보세요. 요 A 지점. 요 A 지점은 자, 온도가 25도입니다. 아니요. 25도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30도로 합시다. 30도에서는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27.1만큼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공기 1kg에 온도 30도씨에서는 공기 1kg에 수증기가 27.1g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도 20도씨에서는 공기 1kg에 수증기가 14.7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 A 지점. A 지점의 온도는 30도예요. 30도인데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은 27.1인데 지금 요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더 찰 수 있죠. 덜 찼어요. 이런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꽉 찼어. 27.1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27.1만큼 꽉 채웠어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어요. B 지점. B 지점은 27.1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불포화, 포화, 과포화. 요 3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화수증기량이라는 단어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화수증기량을
가지고 뭘 계산하느냐 하면은 바로 상대 습도를 계산합니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분모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분자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온도에서 그 현재 기온에서 꽉 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양 총분의 지금 있는 양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상대 습도입니다. 그럼 아까 그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런 그래프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30도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 27.1이라고 칩시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27.1 맞죠? 이 총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밑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있는 양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만큼이 들어있다 이러면 27.1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 습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상대 습도 구하는 거 했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은 수업할 때 여기에 뭐 아무 때나 선을 하나 이렇게 쫙 끄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반 학생들한테. 그리고 요 그래프에는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수증기량이라고 이렇게 적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수증기량이 이렇게 옆으로 나왔다는 말은 하루 중에서 수증기량은 별로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수증기량 별로 안 변해요. 하루 중에 수증기량 별로 안 변해요. 그런데 상대 습도는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는데 상대 습도가 변할까요? 바로 누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온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그래프 같이 그릴게요. 온도가 높으면 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릇이 커지는 거야. 들어가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야. 지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여기서 똑같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온도에서는 아예 과포화가 되는 상태인데 더워져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버리니까 불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가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말은 상대 습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지만 누가 변하면서 기온이 변하면서 상대 습도는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인데 바로 여러분들 실험 교과서 그림 보면 간이 가압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페트병 뚜껑에 가압 장치가 있어서 얘를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공기가 더 들어와서 압력이 더해져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나타낸 건데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그냥 설명할게요. 혹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요 장치인데 요 장치는 뭐를 하기 위한 장치냐면 바로 단열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단열 팽창. 그래서 여기 실험 내용은 지금 당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직접 원리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어, 자,
자, 여기 보면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인데 아까 그 실험하고 같이 이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기 바래요. 자, 먼저 구름